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 화요일이니까요. 훈남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부를 시청하시면서도 궁금하신 내용들은 참여 방법 통해서 연락주시면 되겠어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도 저희가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어떤 이야기든지 저희하고 실시간으로 무료로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료로 종목 신청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시각이 8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별톡방 체크를 해보고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부에서 제가 퀴즈를 내드렸었는데요. 오늘 퀴즈 정말 쉬웠죠? 2부에서 다시 한번 퀴즈 나갑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 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상장 기준, 2번 상장 폐지, 3번 상장 등록.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선물 드릴게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힌트가 굳이 필요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힌트 드릴게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될까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2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별톡방 체크부터 해보고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별톡방 열어주세요. 네. 자. 우리 슬럼프님께서 민자님 옷 이뻐요. 오늘 헤어스타일은 미녀가 아니면 소화할 수 없는 스타일인데 역시 이뻐요. 그리고 상승 타이밍님과 리츠님은 언제나 넘넘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슬럼프님 제 입꼬리를 승천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헤어스타일 자주 할게요. 자, 그리고 2부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자, 민자팬님께서 민자님은 빡빡머리여도 이쁘십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민재팬님께 확인시켜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아쉽네요. 민재팬님 항상 고맙습니다. 이 마음 항상 유지해주세요. 자, 계속 볼게요. 피츠님, 민재님 안녕 해주셨어요. 피츠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더스톤님께서 좋아 집에 가자 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 브라더스톤님 안 돼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지금 2부 시청해주고 떠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콜라이님 오늘은 이슈 주제가 뭔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거에 대한 이슈와 함께 하나는 또 폴더블 폰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슈니까요. 계속해서 집중 있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세 상승을 바라면님께서 재밌는 날이네요. 김본스타님과 리치스타님 오늘도 재밌는 케미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스텔라님께서는 스파이더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스텔라님, 스파이더님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은요. 이렇게 널뛰는 바뀌는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가려내야 하는지 추천주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슈들도 짚어보는 시간, 아주 유익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썰톡!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솔톡의 김본스타입니다. 자, 오늘 또 퀴즈 힌트를 좀 다시 한번 살짝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원래 제가 항상 주식을 교육을 시켜드릴 때,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교육을 시켜드릴 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식은 곧 동업이다 라고 한 거거든요. 주식은 곧 동업이다. 상장사들은
주식을 동업자를 구할 때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상장을, 공신력 있게 상장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동업자를 배신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동업자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근데 동업자를 만약에 배신하게 되면, 예, 공신력 있게 상장을 해놓을 이유가 없겠죠? 이러면 이제 답을 좀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갑자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하니까 또 핏대가 쓰네, 갑자기. 예, 일단 좀 이따가 한번 핏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분위기 좀 유연하게 가야 되는데, 예, 오늘 장 막판에 반등해서 분위기 유연하게 가야 되는데 괜히 또 화가 나네요, 또. 일단,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제가 오늘 뭐 다른 시청자분들 뭐 이렇게 얘기 주셨는데, 김보스타님 종목 HLB가 어제 급락해서 화나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주의 권리, 약간 있습니다. 약간 있는데, 주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또 좀 이따 시간 되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위치를 또 바꾸셔가지고, 갑자기 또 소개하는데 잠시 헷갈릴 뻔 했는데, 제 오른쪽에는 오늘 리치스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 왼쪽에는 저 스파이더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화요일 코너가요. 사실 이 두 분이 대표적으로 시장에 약간 비관론자들이시거든요. 왜냐면 정말 비관론자는 그 금요일 날 있긴 한데 거기 좀 상당히 과도한 비관론자 약간 그분들이고, 왜냐면 이제 그 코너 컨셉이 그래요. 저는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아니, 비관론자는 아니고. 그냥 시장을 잘 보신 건가요? 그냥 네, 떨어질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떨어질 것 같아서. 네. 일단 금요일날 일단 코너는 주식을 사지 말라는 코너이기 때문에 일단 뭐 비관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보면 상당히 좀 비관론에 약간의 비관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사실 우리가 V자 반등 나오는 거 아니냐 막 할 때 우리가 쌍바닥 찍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쌍바닥을 지금 멋있게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황을 적중시킨 이 두 분들 과연 어떻게 시장 대응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스파이더스타님 먼저 한번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좀 대응하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주하고 이번 주는 무손실로, 퍼펙트. 손실무. 네, 뭐 이번 달은 거의 뭐 무손실로. 잔치. 축제집.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벤트도 진행을 했는데, 뭐 교육 진행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하신다 그랬죠? 네, 교육을 좀 한 달 동안. 방은 열어놓으셨나요, 다시? 예, 다시 열어놨습니다. 뭐 들어오셔서 뭐 보실 분들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방송이 다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녹화 방송으로 돌려보기. 돌려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보실 수 있게끔 기본적인 교육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도 굉장히 좋게 나서 뭐 매수도 매도도 뭐 어느 쪽으로 가든 대응만 잘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뭐 증폭이 좀 있으면 재밌는 장이다. 재밌는 장이 예, 근데 재밌게 지냈습니다. 증폭 좀 나왔죠. 예, 증폭이 좀 나오면서 저희가 거의 무손실로 수익을 굉장히 좀 크게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 8일째, 지금 한 9일째인가요? 지금 무손실로 가고 있는데, 회원님들이 언제까지 이어지나 좀 보자. 그래서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은 무손실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며칠 동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번 달 내내 기록 세우시죠, 뭐 이번에. 예, 이번 달 한번 무손실로 한번 좀 기록을 좀 해볼까 해서 좀 잘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만약 무손실이 사실 제가 그 VOD나 뭐 이렇게 방송을 보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톡스타 그 포털 사이트에 톡스타 들어가시면은 이 스파이더스타님이 계시는데, 스파이더스타님 그 톡방 그 홈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딱 녹화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돌려보시라는 얘기니까 뭐 가볍게 접속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저도 사실 살짝 봤습니다. 살짝 봐서 제가 언제까지 수익이 나는지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이번 달 내내 한번 내볼까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딱 이번 달 내내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제가 대문자만하게 그냥 톡스타 메인 앞에다 그냥 알겠습니다. 걸어놓도록 강력하게 한번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스타님의 근황을 좀 알아봤고요. 우리 리치스타님. 네. 지난주에 종목들 중에 주옥 같은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 주옥 같은 종목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견도 많이 올라왔고 했는데, 일부 회원 멤버분들이 그 얘기하고 그 다음날 사실 꼭 올라간 다음에 사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는데, 제가 때는 얘기하고 그 다음날 바로 대응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종목들 좀 분위기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눌러주고 왔죠. 일단 눌러주고 왔고 물론 이제 개중에 몇 종목 한두 종목 정도는 아직 안 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가긴 했죠. 근데 메인 세 종목은 잘 했잖아요. 맞습니다. 다 잘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은 아직은 장 상황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급등락 그러니까 반등도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오늘 하락도. 좀 중국장이 돌아서면서 오늘 좀 돌린 데는 성공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이제 시장 이슈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시장의 상황이 아직은 뭐 악재가 다 불안불안하다. 거치는 모양새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악재가 많이 도사리고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진폭이 반등도 좀 강하게 나오지만은 하락도 좀 강하게 나오는 일단 편이거든요.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 그쵸. 일단 내일 삼바. 내일 뭐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삼바가 일단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은 글로벌 증시도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한 이제 코멘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뭐 영국 상황도 그렇고 이탈리아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있죠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딱히 지표들은 없는데 어제 오늘 딱히 지표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폭은 상당히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도 사실, 실적 시즌인데 좀 실적이 하향되면서 이런 이제 나온 건 잘 나왔어도 앞으로 실적이 조금 하향 이슈가 좀 있어서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자기로에 상당히 강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중간 선거에서 뭐 하원을 내줬지만 대단한 위대한 승리다. 이 멘탈이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무역 전쟁이 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건들고 있는데 뭐 이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작용을 할런지 썰톡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 자, 미 증시 실적 고점 논란, 특히 애플이 좀 고점 논란이 있죠. 애플 뭐 이렇게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좀 타격을 좀 받은 모습인데, 일단,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과연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자세히 좀 한번 뜯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파이더 스타님, 일단 뭐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쉽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일단 내일 뭐 중요한 빅 이벤트가 하나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최근에 이제 연 이틀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상태가.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좀 어떻게 좀 탐색하고 계신지, 궁금한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지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세선이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선이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깨졌네요, 살짝. 추세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뭐 이걸 낚싯바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방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제 이제 실전 매매에서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실전 매매에서도 매도를 들어가서 뭐 수익을 좀 봐드리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파생상품 쪽에 매도를. 예, 파생 쪽에서 저희가 이제 나스닥 쪽을 매도 쪽으로 좀 공략을 했고,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추세 자체가, 여기서 뭐 잠깐 팁을 좀 알려드리면 뭐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이제 각도론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각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각도와 내려가는 각도가 일단 좀 일정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 상승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심선을 그려보면, 각도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어떤 추세와 내려가는 각도의 어떤 추세가 좀 맞닿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각도 자체가 지금 만약 상승의 장이었다고 한다면 저 각도가 좀 더 올라왔어야 되는데 우측의 각도가 좀 죽어 내려가는 있죠. 각도. 우측이 좀 네. 각도가 죽어 있죠. 완전히 확.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으면 내려갈 때도 저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걸 시간론하고도 대입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나중에 일봉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일단 일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만약 올라가는 시간이 130일이 걸렸다고 한다면 내려가는 시간도 여기에 맞게끔 만약에 625포인트에 만약 6250포인트에 온다라고 한다면 좀 625일이 걸리는 어떤 그런 각도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지금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일단 내려가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제가 여기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그때 한번 이제 반등을 왔을 때 저희가 7,200포인트가 닿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돌파다. 가격이 다시 가는구나. 갈 거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게 사실 지금 아니다. 예, 빠질 거고 저는 제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나스닥 지수는 지금 계속적으로 빠질 거라고 보고 나스닥이 내려갈 경우에
국내 지수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째 치더라도 일단 미국 장 자체는 지금 추세가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이평 자체도 지금 데드크로스고 네. 거기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 자체가 어떤 중요 이평들을 지금 돌파를 한 것처럼 보였으나 바로 이제 급락으로 내려가면서 내년의 실적 우려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좋아도 내년에는 뭐 과연 이대로 계속 이어지겠냐 뭐 이런 논란이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지금 맞을 자리 맞고 또 빠진 거예요. 사실 저는 쌍바닥을 찍으러 갈 거라고 보고 6,500포인트 나스닥 지수가 간다라고 봤을 때 저희 국내 아직 조금 지수는 남아있네요. 2,000포인트가 한 번 더 깨져야 된다. 라고 좀 판단이 됐고. 그럼 국내도 아마 쌍바닥 정도 딱.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2,000포인트는 한번 무너져야 된다는 좀 그런 판단이고, 국내 지수 봤을 때, 현재 지금 오늘 반등은 했으나, 뭐, 항생도 지금 좀 많이 올라갔죠. 항생도 좀 올라갔죠. 중국장에서 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일단은 지금 5일이평과 21일평에 지금 11일평도 채 넘지를 못했어요. 사실 오늘 개파라고 맞습니다. 나서 반등이 왔는데, 제가 이제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정도의 낙폭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의 반등은 당연히 올 수 있다라고. 기술적 반등. 그렇죠. 당연히 이 정도의 반등은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중요 이평대를 넘어가고 안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또 무너졌잖아요. 나스닥 빠지면서 바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무너졌어요. 좀 옆으로 행보해서 좀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면 좀 그렇죠. 생각을 바꿔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열고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내일 뭐 물론 또 봐야 되겠지만 그나마 좀 좋은 결과가 좀 있어서 좀 다행히 좀 이렇게 벗어나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쌍바닥 찍는다고 보고 2,000포인트 무너진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 내일 물론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으나 2,080포인트를 다시 재차 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하락의 기미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2,080포인트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 제가 옛날에 2,080포인트 지지선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쪽인데 그때 1차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제가 좀 급락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지지를 받아야 될 2,080포인트가 지금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항이 되는 거죠. 저항인 거죠. 지금 내일 만약에 2,080포인트를 넘어가서 100포인트 안착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다시 재차 하락을 할 것이고, 종합주가 지수는 2,000포인트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추천을 많이 받으시고, 추천을 갖다가 지금 받으신 분들이 지금 뭐 물론 지금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굳이 지금 뭔가 변곡점이, 내일이 좀 약간 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고, 그렇죠. 저번 네. 저희가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1월 달이 굉장히 폭풍 전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험하다. 뭐 지금 뭐 발표할 것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좀 많고. 이벤트들이 많은데 굳이 11월 달에 굳이 들어가야 되겠냐. 주식을 한번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만 하신다고. 교육도 하고 저희가 교육을 수익이 나는데, 저희가 교육하면서 하니까 수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직접 네. 실전 매매를 하면서 교육을 하니까 그게 제가 좀 까먹었던 교육도 나오는 것 같고 네. 더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제가 뭐 지금 수익이 좋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주식 쪽은 약간 좀 조심하게 소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거의 2,100포인트를 안착을 못하고 계속 46포인트, 2,046포인트, 2,070포인트 계속 놀고 있다라는 거는 80포인트의 저항을 받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재차 하락했을 경우 2,000포인트가 무너졌을 경우에 좀 많이 좀 주가가 좀 많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만큼은 좀 조심을 하시고, 정말로 이거 2,100포인트를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스닥이 반등에 성공해서 추세 저항을 뚫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들어가 볼만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는 좀 매우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견지하고 계시고요. 일단 지금 현재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안 건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 쪽 파생상품을 통해서 지금 많은 수익을 거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략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하루빨리 해외 투자와 국내 파생상품 이제 매매하는 것들을 좀 익히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치스타님. 네. 현재 미국 증시가 이제 좀 중국장 좀 반등해 주려고 하니까 미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또. 네. 아니, 무슨 우리나라 미국이 뺨 맞으면 뺨 맞고, 중국이 뺨 맞아도 뺨 맞고. 아니, 우리나라는 뺨 안 맞는 날이 언제냐,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무역전쟁,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미증시제 이런 얘기가 있죠. 미증시의 뭐 고점 논란. 지금 뭐 어닝 시즌에도 불구하고 뭐 어닝 쇼크 상태의 폭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어닝 시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탈리아 재정부터 해가지고 뭐 네, 브렉시트 뭐 이탈리아 브렉시트. 여러 가지 막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같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한 악재가 조금이라도 부각되면은 시장에 받쳐주는 지지라인이 없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는 그런 장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지금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장이 하루하루 그냥 급락,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모양새죠. 뭐 마찬가지로 차트를 뭐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은, 잠시만요. 자, S&P 차트부터 먼저 보시면 알겠지만은, S&P 차트도 지금 급등락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래쪽에서 매수 시그널이 뜨면서, 일봉상 기준으로, 매수 시그널이 뜨면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어제장에서 또 굉장히 또 많이 밀리는 모습. 네.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수 시그널을 뜨면서도 좀 밀리는 모습.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도 어저께 좀 밀리긴 했죠. 근데 다우는 그나마 조금, 뭐랄까, 이제, 다른 나스닥에 비해서 좀 네. 진폭이 조금 덜 밀렸다고 보는 게 좀 맞죠. 왜냐하면 키높이를 맞춰보면은 다우는 지금까지 조금 덜 밀린 모양새를 덜 밀립니다. 예, 좀 덜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미 증시가 반등은 모색하고 있으나 하루하루 이슈에 따라서 조금 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의 뭐 실적 우려, 앞으로의 이제 미래의 그렇죠.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나스닥이 좀 급락을 이끌어내면서 다우하고 S&P를 끌고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오일도 같이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 오일도 같이 끌고 내려가면서 이제 미국장이 다 내리고 나니까 이제 오일이 또 미국장을 끌고 내려가 버리는. 그러니까 서로 악순환이 돼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이루어졌죠.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일의 급락이 미국 증시에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지가 않거든요. 예. 오일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줘야 미국 증시도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될 텐데 지금 오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고점 대비. 맞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네, 고점 대비. 급락했습니다. 도대체 주유소는 왜 가격을 안 내립니까? 그러니까요. 오일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20% 이상 밀렸는데, 네. 뭐 20% 이상 밀렸는데도 20%도 아니죠. 뭐 한 30% 가까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유소들 한번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기름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기름은 내리지 않았다는 거. 오일 근데 보면 깝깝해 죽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가 기회예요. 지금 그렇죠. 엄청 네. 무서워할 때 오일이 오늘 장에 지금 58점 아까 치면 58점 초반대까지 찍었거든요. 네, 58까지 왔어요. 네, 58점 초반대까지 찍었는데 저희는 이제 58점 초반대 공식적으로 매수 사인을 네. 저도 사실 ETF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매수 ETF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살짝 물렸습니다. 죽겠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들고 가는 거라면 단기적으로 물릴 수도 있는 거죠. 장기로 들어갔는데 안 올라가니까 죽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저희는 오늘장에 공식적으로 무료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58점 초반 중반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 58.20에서 30 사이에서 잡는 방향으로 매수를 한번 잡아보자 했는데 이 사까지 찍어주고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네. 근데 이 정도 반등 가지고 뭐 반등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등이라 할 수가 없죠. 뭐 어차피 저는 이제 약간 ETF 쪽으로 좀 얘기를 한 거라 네네. 약간 길게 봅니다. 길게. 그쵸. 네, 길게 보고 일단 저희도 이제 국내 증시가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식만 가지고는 좀 대응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많이 대응하긴 하는데 요즘에 이제 굉장히 좋은 가격대들이 많이 온 게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저도 지금 한 달, 그러니까 4주 연속 무손실로 수익을 내다가 어제 네. 해선장에 약간 손실 나면서 어제 부로 한 달 무손실이 깨졌습니다. 다시 이제 또 이제 이어나가면 되는데. 다시 싸워오면 되죠. 또. 네네. 네. 일단은 뭐 한 달 동안 무손실을 딱 찍었다가 그래도 한 달 동안 아주 수익이 잘 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네. 하루도 손실 안 나고 계속 수익 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제 해선장 부로 깨지긴 했는데 어제 해선장도 약간 손실 났습니다. 그때 부로 깨지고 했는데 이제 다시 수익권을 전환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뭐 한 달 연속 이상으로 또 계속 또 신기록을 또 달성해볼까 하는데 일단 이 오일이 기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58점 초반대의 매수가 이제 잘 들어가서 롱 포지션 좀 잘 되면은 뭐 큰 수익 나오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도 매일매일 수익 나오면은 좀 더 수익금을 좀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사실 오일을 ETF로 매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살면서 저는 석유를 쓰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해지한다 생각하고 산 거예요. 예, 오일 가격 오르면 저는 기름값 더 많이 내잖아요. 자식한테 기름 물려줄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거 제가 앞으로 쓸 기름값들. 네. 기름값이 올라가서 볼 피해들을 수익으로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전 마음 편하게 한 겁니다. 마음 편하게.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저는
이거는 상당히 투자하기에 좀 어렵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평생 내가 석유 값이 올라서 볼 피해를 만회한다. 이런 생각으로 오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오일을 네. 사서 한마디로 이제 경유 오일을 사면은 오일은 네. 어차피 정제되지 않는 오일이니까. 그렇죠. 경유는 첫 번째 자식 물려주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ETF. 그건 아닌가요? ETF에서 유가가 오르면 저는 기름값을 더 많이 내겠죠. 네네. 근데 ETF에서 수익이 나겠죠. 그걸로 좀 만회한다. 뭐 이런. 해지네요, 해지 한마디로. 근데 중요한 건 주유소에서 가격을 왜 안 바뀌냐 이거예요, 저는. 주유소가 좀 빨리 좀. 지금 오일이 내리기 시작한 지 벌써 지금 한 며칠 2주가, 됐습니까, 2주가 지금. 넘었는데도 도대체. 불구하고 오일이 안 내려가요, 우리나라 지금 솔직히 기름값은. 삼성바이오로직 때문에 화났다가 또 주유소 때문에 또 화나게 생겼어요, 지금. 지금 유류세도 지금 인하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주유소, 제가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GS가 되겠죠? 그 다음에, S오일.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종목 이슈를 해보겠습니다. 종목 이슈.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가 있는데 한번 종목 이슈, 오늘의 종목 이슈가 뭐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D-1. D-1이네요. 각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폴더블폰, 선별적인 강세, 관련주들 중 최선호주. 네, 두 번째 이슈는 관련주가 너무 많아요. 한 40개 되더라고요. 예,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그래도 한번 볼만한 종목이 있는지. 근데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좀 상당히 주가가 눌렸다가 이제 막 하나둘씩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서 잘하면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할 말이 참 많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가 문제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상장하기 전에 먼저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 연구 관련 업무만 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는데 자회사가 아니죠. 같은 연결법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젠이라고 합작을 해왔던 회사가 이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 사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2016년에 상장할 때 빼버립니다. 종속회사에서 연결회사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금감원에서는 이걸 가지고 한 번 그대로 간 거 그대로 갔어야지. 그리고 바이오젠 같은 경우 2012년부터 사실상 에피스 지배하는 거와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굳이 이제 와서 바꿨느냐. 너네 좀 의심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인데 잘 이해 안 되신 분 많아요. 잘 이해 안 되신 분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R&D에 대해서 이걸 자산 잡느냐 이거를 결국 비용으로 떨구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가 IFRS를 도입한 뒤로 생긴 문제인데, 이게 원래 회계 기준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IFRS를 언제 도입했는지 2009년에 도입했거든요. 2009년, 10년. 예. 누가 도입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느 분이 계셨는지. 일단은, 그런 IFRS가 상당히 개인 투자한테 많이 불리해요. 불리한 회계 기준인데, 일단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내일 한번 이제 감리했고요. 그 다음 내일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에 따라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괜찮다. 이대로 연결회사로 그대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아무 일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이때부터는 이제 카오스입니다. 혼돈이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별의별 이슈가 나옵니다. 거래 정지되고, 거래 정지됐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200에 들어갈 요건이 되느냐. 15일 이상 거래 정지되면 대우조선해양 예전에 빠졌던 것처럼 또 코스피 200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들고 계신 분도 좀 답답하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전체 시장도 있고요. 코스피 전체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파이더스타님. 네, 드디어 이제 내일 이제
거예요. 내일 나올 건데, 결과가 나올 텐데,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 사실 스파이더 스타님은 참 마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별로 이쪽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 이쪽 절대 보지 말라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뭐, 다 서울경제TV를 보는 건 아니니까. 예, 이제 뭐, 들어가신 분들이나 관련주 한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보유자 입장, 그 다음에 뭐 관련주들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대응해봐야 될까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저는 이 사태로 인해서 떨어졌다, 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까지는 그냥 당연히 내려올 수 있는 조정 자리였다고 봐요. 35만 원까지는. 가만히 놔둬도 그냥 뭐 어차피 이런 종목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셀트론이 어닝 쇼크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폭락은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왜 떨어졌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 분식회계 때문에 떨어졌어.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저는 이 종목 그러니까 들어가신 분들은 저는 봤을 때 일단 그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35만 6천 원이 굉장히 이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과연 다시 35만 원을 회복을 할 거냐 못 할 거냐. 근데 이 전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35만 6천 원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기 딱 좋은 자리였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원래 세 번을 찍는, 그러니까 쓰리바닥 자리가 사실 주식을 할 때도 그렇고 선물을 할 때도 이때다 싶은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저 자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저 자리가 굉장히 큰 저항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한 지지는 강한 저항. 솔직히 약간 그렇죠. 악랄하네요. 11월 9일날 35만 6천을 갭으로 떨궈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대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갭으로, 그러니까 이 갭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30이라는 거를 저희가 또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 이게 강한 지지와 저항을 돌파를 하거나 붕괴를 할 때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으로 붕괴를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갭으로 빼는 게, 갭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떨어졌을 때. 왜냐면 아예 시작 자체를 그냥 갭으로 떨궈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만약에 35만 6천 원에 물려 계신, 그러니까 이상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 지나서 좋은 결과가 있든 어쨌든 평균 단가를 35만 6천 원 밑으로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게이트 저항선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이제 2평의 저항이라든가 21평의 저항, 61평의 저항,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돌파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저항 자리가 43만 원까지는 있으나, 저 자리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또 걸리겠죠. 또 뭐 한 4개월, 5개월, 6개월 계속 또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이슈 따라다니지 말라고 제가 지금 한 두 달 동안 계속 얘기하는데, 이슈 따라다니지 말란 말이죠. 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이제 이 종목을 갖고 가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35만 6천 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내일 사실 대우조선해양이나 아니면은 뭐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쪽에서는 뭐 예전에 또 분식으로 했지만 문제가 없었잖아요. 다시 그리고 올라왔죠. 시가총액이 지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만에 저희 8위에서 15위까지 떨어졌다가 8위까지 다시 올라오고, 굉장히 지금 시가총액 그냥 왔다 갔다. 네, 그냥 몇 조 원이 왔다 갔다. 시가총액이 막 너무 크게 변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뭐 등수가 휙휙휙 바뀌어 버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5만 6천 원이 가장 큰 저항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위쪽으로도 저항대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미 지금 어떤 기대감,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냐? 저는 사실 이런 종목 안 쳐다봤으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모레퍼시픽을 들어가는 게 낫죠. 지금 제가 그때 아모레퍼시픽 제가 자리를 한번 기다리신다고 기다리는 그 자리가 지금 제가 잠깐 차트 보여드리면, 아이고. 아직 그 자리는 안 왔네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13만 원대였나요? 13만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뭐 잠깐 13만 원 만나러 가네요. 지금 만나러 오고 있어요. 그럼 2만 원만 더 떨어지면 되는데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물려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뭐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다리는 자리는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방송을 계속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13만 1,000원짜리. 이 자리는 어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차라리 저런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자리보다는 이런 어떤 중요 2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키스마크 지지에 왔을 때 이런 자리들은 한번 담아볼 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13만 원에서 담고 8만 5천 원 떨어져도 상관없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기본적으로 뭐 11만 원을 맞춘다.
라는 생각이면 뭐 대응 전략이야 나중에 교육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응을 하셨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이슈 따라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종목이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관심은 있겠죠. 어차피 저희가 선물을 또 하기 시장이 때문에 움직일 거기 뭐 시장이 때문에. 움직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영향도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크게 문제 없을 것 그게 같고. 코스피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죠. 네, 삼바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항 자리를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규 진입은 지금 좋은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이슈화되는 종목들 안 건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내일 그냥 아예 확인하고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불확실성 해소도 되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설사 제약바이오가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뭐 상장 폐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슈화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경영진들도 그렇고 그냥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은 이 종목 안 건드렸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좀 밖을 좀 다른 종목도 위주로 좀 보셔라. 특히 이 업종,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사실 요즘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하필 또 내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발표하는데 셀트리온 박살났거든요, 실적. 그렇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그 잘 팔린다는 램시마가 지금 원약을 만들었던 회사, 신약을 만들어서 그 회사가 화가 나서 덤핑으로 지금 팔고 있어요, 지금. 누가 이기나 보자. 헬스케어 때문에 죽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고 있으신가 봅니다. 전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올라가겠죠. 비중이 작아서 네. 저희 이제 회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데 네. 매수 자리를 지나갔어요. 평균 단가를 맞춰야 되는데 이건 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냅뒀더니만 많이 빠져서 지금 뭐 추가 매수 자리 손절은 안 할 거고요. 추가 매수 지금 자리 잡으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상황이 강하게 오랫동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둘 다 이제 바이오시밀러인데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내일 이제 만약에 증선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 이게 분명히 분식회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넘어간다 그래서 분명히 상장폐지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논의가 좀 있을 거예요. 논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상장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폭풍이 어마어마하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물어보려고 지금. 아주 그냥 예, 재미있게. 제가 물어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치스타님, 네. 제가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라면요. 저 가만히 있어요, 저는. 저는 거래소, 이거 상장 오케이 한 거래소, 주관사 전부 다 가만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미 저희 방 회원분은 네. 어제 금강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전화해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계신 분 보니까 대부분이 40만원 후반이에요. 40만 원, 50만 원대예요. 지금 미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폭망입니다. 한번 리치스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3반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솔직히 알겠지. 그 예전에 네. 이제 동아이스트 이런 거. 네, 얼마나 좋아요. 동아이스트나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대웅제약, 한미약품 또 안 밀렸어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밀려도 안 밀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고 3반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들어가신 분들이 또 회원분들 중에 좀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반을 오늘 어제도 유심히 오늘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내일 결판이 나죠. 내일 결판이 나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기로 갈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안 된다, 좀. 왜냐면은 쉽지 않다, 도저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갈 가능성이 진짜 없어요. 이 그러니까 얘기는 증권사에서도 이번에 오늘 뜬 이유가 갈 뭐 확률 낮다라는 그런 이제 뭐 자료가 그거는 나오면서 이미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그러다 뚫었었죠. 보니까 또 그거에 또 개미들 막 달라붙는 편승해가지고 건데. 저 까다 이거 그냥.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수급 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이에요. 지금 개인들만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상장 폐지가 이제 진짜 1%의 확률이라도 100%는 아니잖아요. 그럼 1%의 확률이라도 상장 폐지가 됐다. 근데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걔는 재상장하게 됩니다. 진짜로.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이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피해 보는 건 개인 투자자고요.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청 밀려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들 나스닥 상장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네네네 나스닥으로 상장할게요. 그 피해가 이제 오래 시간이 걸리겠죠. 나스닥 상장할 때. 네, 그럼 개미들만 죽어라 피해 보는 거고. 지금 경영진 그때 2010년 이게 국정농단이랑 같이 엮여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도대체 이게 도대체 왜 우리 개인 투자에 피해를 봐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것도 참 어이가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제도가 참 진짜
뭐 나오게끔 지금 열받게 만드는 내용인데 일단 여튼간에 계속 그 한번 국회의원 얘기해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 아마 지금 된통 지금 당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만. 아니, 근데 그 국회의원님은 진짜 좋은 얘기했지만 네, 좋은 얘기로 하긴 했지만 일단 시장에 굉장한 큰 충격을 불러왔죠. 일단 삼성바이오로시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만 또 물려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다 물렸어요. 연기금부터 해가지고 뭐 기관 다 물려 있죠. 일단 삼성바이오로시스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럼 이건 완전 난리 나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위원회 안에 있는 이제 중선위에서 뭐 이거를 조금 이제 조사하고 내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심적 부담감이 설사 상장 폐지에 대한 사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 시키지 않죠. 뭐 단지 거래 정지 또는 뭐 이제 벌금 약간 이제 이 정도만 하지 굳이 상장 폐지를 시키는 무리수까지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여론이 장난 아니고 또 우리나라 개인들의 힘이 장난이 아닌 거 알고 있거든요. 촛불 집회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은 이 후폭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장 폐지로 가는 수순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거의. 사실 저는요 삼성바이오로시스 상장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폐지해서 누구 좋을 일을 하냐 이거죠. 좋을 때가 한 군데도 없죠. 결국은 그냥 삼성 경영진 쪽이랑 일부 이쪽만 좋아요. 그럴 그냥, 수 있죠. 그럼 우리 나스닥으로 가야지. 네. 이런 생각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저도 약간 그쪽에 좀 약간 생각을 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시스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시스 자체가 상장 폐지가 되면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삼성이 난리 나는 거죠. 삼성이 진짜 왜냐면은 교육권 승계에 상당히 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회사거든요. 예상 절대 안 날릴 겁니다. 삼성에서는 날릴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상장 폐지로 가는 수순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거라 보이는데 일단 내일 어쨌든 모든 게 결판이 나긴 하죠. 저도 신이 아닌 이상 1%의 뭐 100%는 자신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나 여러 가지의 이면들을 봤을 때는 이게 상장 폐지로 가기는 굉장히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내일장에서 이제 굉장히 적절한 조치, 적절한 대응법이 나온다면은 삼성바이오로시스는 뭐 이제 스파이더 전문가님은 스파이더스타님은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내일장에 만약에 결과가 좀 좋게 나온다면은 저는 그래도 지금 뭐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찬가지예요. 35만 6천 원, 35만 5,500원 이 사이가 강한 저항대를 작용할 수는 있지만은 이 자리를 또 갭상승으로 띄워버리면은 이 자리는 이제 아무런 자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오히려 갭으로 뚫어버리면 이제 내려올 때 그 자리가 지지선이 되는 거죠. 다시.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장에서 그 결과가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만약 갭으로 뚫어버리고 아니면 모레장에서 갭으로 뚫어버린다면은 또 삼성바이오로시스는 다시 또 시장의 대장주로서 제약바이오를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시스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분식회계 건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밀지는 않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바이오로시스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안 좋아서. 네, 그건 그렇죠. 뭐 근데 삼성바이오로시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삼성바이오로시스는 이전에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분식회계 나왔을 때 쭉 떨어지다가 그게 이제 조금 괜찮아지니까 다시 재차 상승.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 보였죠. 네. 이번에도 그런 학습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있다. 이번에도 그냥 별다른 일 없다. 우리는 그냥 튼튼해. 이런다면은 뭐 영업 실적이 안 좋건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실적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제약바이오는. 실적은 별로 신경 안 쓰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은 신경 안 써요. 미래의 꿈만 신경 쓰는 거죠. 미래의 꿈만 먹고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시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 종목이 좋다 한 얘기 아니에요. 이 종목 누누이 말하지만 하지 말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일단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심각하게 봤는데 그래도 이번에 상장 폐지의 수순을 가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세를 좀 줄 가능성이 있다. 줄 가능성이 있지는 않겠느냐.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코멘트가 달릴지는 좀 눈여겨봐야겠죠. 그 코멘트를 보고 대응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상장 폐지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나 상장 폐지 간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정리매매 마지막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들고 있으면요, 몇 년 뒤에 나스닥 상장할 거예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큰 손실을 입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단체 행동해야 돼요, 이거는 이걸 통과시킨 사람, 모종의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삼성바이오로시스가 그냥 이런 상태에서 상장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상장 실질심사 제도가 이렇게 허술한가?
그렇죠. 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 그냥 무작정 의심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감사의견 나오는 시즌 때 보면 감사의견 의견 거절 나올 딱 그런 종목들 보면은 이제 그 회계법인들한테 막 편지 보내는 분 있어요. 칼 보내고 막.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런 거 협박이니까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예, 절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회계법인, 회계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산장, 적정 감사의견, 의견 거절 주주분들한테 그런 거 많이 받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좀 개인투자에서 그런 극단적인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폴더블 폰 요즘에 좀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쪽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선별적인 강세. 관련주들 중 과연 최선호주는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네. 폴더블 관련주들이 정말 암흑기를 거쳐서 겨우 고개 하나 이렇게 살짝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종목들 중에 혹시 볼만한 종목 혹시 없을까요? 혹시? 저는 일단 좀 많죠. 근데 이게 지금 좀 이 관련주들이 꽤 많습니다. LG 디스플레이, SKC 코롱, PI, SKC, BH, 삼성전자, 삼성전자, 원익큐브, 왜냐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차라리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다 좀 이렇게 옮겨놨는데 보시면 좌측에 보실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부터 쭉 해갖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 중에 들어간 종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고 사실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그게 공개할 수는 없으시나요? 공개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왜냐면 공개 추천주였어요. 네, 공개 추천주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저희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봤을 때 62평이니까 좀 한 2만 원대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한 6개월. 이 방송에서 얘기 드렸었죠. 장기로 좀 보면 괜찮다. 그리고 요즘에 LG가 괜찮아요. LG가 요즘에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게 또 이제 획기적인 또 이제 경영진들, 교체,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LG가 좀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LG가 지금, 내년 초 중순 되면 좀 많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폴더 자체 시장이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굉장히 좀 한 6배 이상 좀 확장될 거라고 좀 보고, 가격 자체가 좀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어차피 기능이 좋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원료답사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나오면 저도 저도 한번 사보려고요. 사보고 싶어요. 왜냐면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일단 피는 거니까 펴서 일단은 좀 넓게 보는 거잖아요. 저 일단 펴가지고 이렇게 푸사 하나 찍어볼래요.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 섹터를 저희가 폴더블 폰 지금 섹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재무상태표가 다 튼튼해요. 주로 좋은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사실 주식하면서 제가 좀 많이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재무상태표가 꽝인데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폴더블 폰 주가 지금 이 관련된 주식들을 보시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섹터 자체에 전체적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 SK 코롱 여기 지금 쭉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녹화 방송도 올라가니까 이거 종목 한번 보세요. 근데 전부 다 재무상태표가 좀 탄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밑에 끝에 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인더플렉스, ELK, 상보, 동훈, 아나텍, 그 다음에 KH바텍, 그 다음에 아이콘 퍼포먼트, 여기 위에 동아일텍까지 빼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약간 위험한 주식들이죠. 다 빼고 이 위쪽으로 동아일텍 위쪽으로 원익 IPS부터 해가지고 쭉 이 위쪽까지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아직 제가 다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서 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재무상태표가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합부로 그러니까 한 종목씩 사지 말고 살 거면 3%가 됐든 4%가 됐든 전체적으로 그냥 분할로 해가지고 전체 종목을 한 번에 다 매수를 하시고 청산할 때도 그냥 한 번에 매도를 하시는 그런 약간 좀 바스켓을 이뤄서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테마라 ETF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한번 리치스타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리치스타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는 폴더블폰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전부터 좀 올라오고 있었어요. 시장의 충격을 이기고 좀 살아남은 종목 중에 하나죠. 그 종목들이.
주식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 따라가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들은 좀 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LG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볼게요. 저 LG 디스플레이도 곧 있으면은 이게 선이 좀 바뀌었네요. LG 디스플레이도 곧 있으면 저항선에 좀 물리는 그런 구간대에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에 물리는 구간대에 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눌려줄 때, 예. 물론 이제 저가 15,600원 자리는 안 갈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15,600원 자리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15,600원 자리는 아니더라도 16,000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한번 단기 조정을 줬다가 올라오지는 않겠느냐. 어차피 이제 시장이 급등락을 또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에 좀 근접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살짝 깨지고 다시 2,000포인트를 회복하려고 할 때 차라리 그때 주식을 좀 사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좀 볼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장 예전부터 보고 있던 종목 저희가 또 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SFA. SFA. SFA 이 종목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죠. 엄청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 시장에서는 1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화 시장이 1위고 시총도 1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삼성의 자동화의 모기업인 거죠, 완전.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분리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쵸. 회사가. 처음에는 삼성항공인가 그걸로 시작했을 거예요. 삼성항공인가 그걸로 시작하고 그다음 삼성테크원 이런 걸로 시작을 바뀌고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튼튼한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 SFA도 지금 구간에는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좀 눌릴 때까지 가려면은 37,000원대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그러고 가신 다음에 종목들은 일단은 SFA 그리고 SKC, AP 시스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 정도까지만 좀 눈여겨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폴더폰으로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 한번 자세히 한번 또 얘기 나눠보시고요. 더 못 나누는 얘기가 있다면 톡방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코너 여기까지고요. 민재 앵커님께 마이크를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더블본 관련주들까지 짚어드렸어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왔고요. 퀴즈 정답자분들도 공개할게요. 퀴즈 정답부터 확인합니다. 자, 오늘 퀴즈였죠? 정답은 너무 쉬웠습니다. 2번 상장 폐지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자, 8671님, 그리고 0009님, 7644님, 0069님, 7239님까지 이렇게 5분 당첨되셨고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아쉽죠? 이 세 분과 함께하는 날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날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세 분을 만나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